안녕하세요.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고 서희원 씨의 사망과 관련된 상속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설 연휴 때요, 망이 되신 서희원 씨가 사망하셨다는 기사를 언뜻 휴대폰을 통해서 접하고 이거 잘못된 기사 아닌가, 이거 뭐 사실 눌러보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같은 시대에 여행 중에 아직 고령이신 분도 아니신데요, 40대신데 이런 분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실 수 있는지 저도 너무 놀랐고, 유가족 분들은 얼마나 놀랐고 황망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도 상속을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결국 어떤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 절차를 밟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있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고 서희원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가사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서희원 씨는 사실 클론의 전 멤버 구준엽 씨의 배우자신데요.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아마 아시는 분이시면 그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 저도 이제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대만판이 처음에 원작이고요. 그다음 꽃보다 남자, 그 대만판의 이제 여자 주인공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남기신 유산이 이제 저도 신문을 통해 접했는데 약 1,200억 원 정도, 대만 돈으로요. 그래서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재산이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대만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전 남편이 왕소비 씨라는 분하고 이혼을 했고요.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잠시 사귀었던 연인 사이였던 구준엽 씨와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이분이 사망함으로써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미성년 자녀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전 남편이 왕소비 씨가 미성년 자녀들의 친부가 되겠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은 전 남편인 왕소비 씨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구준엽 씨가 이 미성년 자녀들을 입양을 했다면요, 친권 양육권은 구준엽 씨가 가지게 되겠죠. 근데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한 바로는 입양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왕소비 씨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미성년 자녀가 받게 될 유산과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재산도 친권자인 그리고 양육권자인 왕소비 씨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가요, 만약에 고 서희원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탁계약, 유언 내용 신탁이나 이런 걸 통해 향후 자녀가 받게 될 유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약상 미리 정해놨다면 이건 친권자가 관리하지 않게 되고요, 그 계약에 따라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관리인을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관에서 남기신 유산을 관리하다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일부 얼마를 주게 한다든지, 일정 나이가 되면 또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분배할지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 굉장히 좀 유용한 제도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망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사실 상속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이 유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의 형태는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유언 공증, 유언 대용 신탁, 자필 유언, 녹음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여러 가지 유언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 형태를 따지기에 앞서 일단은 유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언은 유효한 유언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일단은 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물론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이게 유언 내용 신탁인지 유언 공증인지, 그다음 자필 유언인지 나머지 다른 유언인지에 따라 그 유언장에 있는, 유언에 있는 내용을 집행하는 절차는 조금 상이합니다. 유언 내용 신탁이나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재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재판 절차 없이 재산의 이전이라든지 승계, 그러니까 유언 내용대로의 집행이 가능하고요. 자필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 어떻게 보면 좀 망인께서 어떤 일정한 형식을 공증사무실이라든지 유언 신탁계약을 체결하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작성한 그런 유언은 원칙적으로는 유언 검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되고요. 그 유언 검인 절차에서 모든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는 자들이 전부 동의를 한다면, 그 효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부 동의를 한다면 그 유언대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언 공증이나 유언 내용 신탁처럼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받아야지
해야지만 유언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유언이 있었는지 유언이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언이 있었다면 그 유언에 따라 결국 유산은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고 서희원 씨가 남긴 유언의 내용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구준엽 씨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면 구준엽 씨는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그 대만의 특유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인으로서의 몫을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청구할지 말지는 구준엽 씨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기사를 통해 접하기로는 구준엽 씨가 본인은 유산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고 장모님께 전부 전달하겠다, 언론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과 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금전만을 우선시하고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소중한 어떤 가치를 지키고 사랑의 맹세나 이런 부분을 좀 진실하게 보여주는 좀 아름다운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유언이 있었다면 그렇게 유언대로 분배가 되고요. 만약에 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대만이나 우리나라와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일단은 모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요. 다만 이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친권자, 친부가 그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요. 그 특별 대리인과 구준엽 씨, 상속인이 아마 그렇게 3명이겠죠. 미성년 자녀 둘과 구준엽 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분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특별 대리인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분할 협의에 따라 분배가 될 거고요. 만약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동일한 소송을 대만 법원에 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 서희원 씨는 국적이 대만 국적이시고요. 재산도 대부분의 재산이 다 대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만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긴 했는데요. 상속 같은 경우 기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한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이 사안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망인이 사망하신 지 한 달 안에는 사망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3개월 안에는요. 혹시 망인의 부채가 많거나 어떤 사업을 하셔서 우발 부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3개월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망인이 사망하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속세 신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제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요. 가산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통상의 상속세 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상속 재산, 망인의 유산을 분배하는 그런 절차와 관련돼서는 법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로 입증이 어렵고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재산의 분배에 따른 취등록세 등의 세금에 따른 세금에 대한 가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의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협의를 하시거나 소재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서희원 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친권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